마지막으로 정의당을 찍었을 때가 언제라고요? 2020년 선거요. 아, 2020년 때 정의당을 뽑고 그 이후로는 딱히 뽑은 데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선거를 했던 것 같긴 한데 22년도 대통령 선거는 제가 해외에 있느라 참석을 못했고, 그러니까 네, 대사관에 못 갔었고, 네. 가장 최근에는 제 선호랑 상관없이 민주당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흐름이 있어가지고. 정치적 흐름으로. 네, 네, 그러면은 지금 대충 이 목사님께서 네. 파악하시는 현안에 대해서 한번 그냥 말씀해 주세요, 지금. 너무 많은데. 아, 일단, 그냥 목사님 시선에서. 제 시선에서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건 외국인 문제고, 근데 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도자 문제긴 하죠. 한국의 가장 큰 이슈는. 음, 네, 지도자 부부가 어떤 식으로 나라를 망쳐가고 있고, 한국에서는 아직도 그 얘기를 하죠. 20%가 누구냐. 네, 보통 뭐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이 세대가 이만큼 지지하고 저 세대가 이만큼 지지하고가 중요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별로 안 중요하거든요. 일정 수치 이하로 내려가면. 그러니까 물론 네, 중요하긴 하겠죠. 그게 숫자니까. 네, 근데 그 사람들이 다수가 아니기 때문에 음, 표현하는 방식이나 이런 게 되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음, 본인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에너지 분출을 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 어디에 테러를 한다든지 광화문에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9번 출구 저기 광화문 광장 앞에서 깃발 흔들고 헛소리하고 있다든지 그런 식일 거예요, 보통은. 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체코도 그렇고 대통령이 하는 행보들을 3년간 보면 네, 어, 기본이 없다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거든요. 네, 제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됐을 때는 해외에 있었어요. 한국에 있을 때가 아니었고 아,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소리를 들었고 물론 그때도 평가는 좋지가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당선되고 나서 갑자기 코로나 확진자도 늘었고 그쵸. 여러 가지가 많이 요동을 쳐서 음, 제가 제일 충격받았던 거는 바이든 그건데 날리면, 네 그게 사실은 정말 하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정말 쉽게 이걸 설명을 하면 어, 저는 국제회의를 해본 적 있어요. 그 스텝으로 참석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네, 거기엔 프레스도 있고 특히나 대통령 같은 경우는 경호원이 분명히 따라다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그래서 네, 그 자리에서 나오는 말들을 새나맣게 해서도 안 돼요. 왜냐면 그거는 기밀에 가까운 얘기가 오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자리에서 한 나라의 리더를 그런 식으로 표현했다는 거는 준비를 안 했다는 거를 넘어서서 뭐라고 쓰면 기본적인 태도가 안 돼 있어요. 외교 현장에 나가서 해야 되는 뭐 행동이나 말투나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안 돼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네, 그런 식으로 말할 수는 없거든요. 아, 근데 지금 보면 국민한테도 똑같이 대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있죠. 약간 제가 아까도 앞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한국 정치에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한 사람이긴 한 게 음, 가장 큰 원인이 국민의 삶에 관심이 없어요. 음, 그거를 깨달았던 게 저는 천안함이랑 세월호였고, 네, 그러니까 저는 20대 때 팬데믹을 3번 겪었기 때문에 팬데믹 상황에서도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는 봐서 알지만 그거에 네,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요. 음, 뭐 좋은 얘기를 하고 뭐 25만 원 주고 이런 얘기가 나와도 사실은 체감이 될 행동들을 하지 않거든요. 정치인들이. 네, 그래서 사람들이 다 한국을 떠나고 싶어하고 약간 좋지 않게 보는 거예요. 저는 헬조선이란 말을 싫어하진 않지만 맞는 말이라고 생각은 해요. 뭐랄까 도무지 답이 없는 사회랄까. 약간 정치에 대한 혐오감이 많이 크시군요, 지금. 그런 것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아요. 음, 약간 어차피 국회의원들은 길어야 8년 9년이고 네, 뭐 3선 이상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통령 그것보다 짧아요. 네, 뭐 5년 안에 내가 해먹으면 얼마나 해먹겠어 하고 해먹을 거 다 빼먹고 가죠.
다음 대통령한테 남겨놓고 과제들.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게 2020년 마지막으로 정의당을 투표하셨다 그랬는데 그러면 네. 2020년도에 정의당을 뽑은 이유는 뭐예요? 솔직히 말하면 없었어요. 없어요. 다른 정당들이 제가 생각하는 사회적 방향의 공약을 내걸지 않았었고, 그리고 그때는 제가 좀 한국 사회에 많이 화가 나 있었던 게 뭐냐면, 그 당시에 20, 30대였어요, 제가. 20대 후반, 30 초반이어가지고, 약간 사회생활도 하기 너무 힘들었고, 어디 아, 돌아다니기도 너무 어렵고, 음, 뉴스나 이런 데서는 20, 30대 젊은 사람들이 술을 먹고 정신이 나가서 뭐 자기 친구들 만나면서 코론을 퍼뜨린다 이런 얘기가 오갈 때였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약간 그 뭐라고 하면 그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20년도 선거가 어차피 내가 선호할 사람이 안 될 건 아는데 권리는 행사해야 되니까 갔던 느낌이거든요. 음, 왜냐면 그 권리를 포기하는 거는 좀 정말 좋지 않은 결과를 낳기는 해요, 그러니까 가끔. 궁금한 게 이제 그 권리를 포기하면 안 되니까 그 중에서 또 정의당을 고르신 거잖아요. 네네. 그 중에서 정의당을 하필 고른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음, 제 정치적인 성향이 약간 왼쪽이에요. 아, 아무래도 네, 심각한 왼쪽은 아니고 아무래도 왼쪽이기 때문에 제 네, 성향상 뽑은 거고 네, 그 필요해 보이는 얘기들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네, 뭔가 설득력은 있었던 거죠. 그 당이 뭐 껍데기밖에 안 남아 있거나 뭐 사람이 별로라고 할지라도 그런 건 네, 있었기 때문에 뽑은 거고 사실 거대 양당을 사람들이 뽑는 이유도 본인들이 기대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뽑는 거지 그 네, 정책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뽑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진보당이 아니라 그냥 진보적인 성향 때문에 정의당을 뽑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런 정당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그냥 인물 중에서 그나마 좀 목사님 마음에 드는 정치인도 없나요? 그, 어차피 이렇게 얘기하면 만약에 영상이 올라간다고 하면 댓글로 네, 헛소리가 나오긴 하겠지만, 네. 저는 막 그렇게 선호하는 정치인은 없는데, 그나마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는 척이라 했던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을 하거든요. 아, 노무현 대통령. 네, 2004년부터 2008년까지구나. 그게 네네네. 저 중학교 때인데, 네. 약간, 그, 뭔가 짧은 시기 안에 어쨌든 자기 할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인 것 같기는 해요. 아, 그러니까 현재는 마음에 드는 정치인이 없는 거네요. 현재 활동하는 사람 중에선. 제가 성인이 되고서는 정치인 중에 존경할 만한 사람은 없었는데. 아니, 존경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품을 만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 얘기는. 그러니까 지지할 만한 사람도 없다. 네, 기대를, 딱히 기대를 걸 만한 사람도 없다. 네 기대하지 아, 않아요, 별로.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약간 이재명이나 조국이나 약간 하는 게 다 마음에 안 들겠네요. 안 된다기보다는 네. 왜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신뢰를 하는지는 이해가 돼요. 그 지금 음, 상황을 보면 그 네. 맥락을 보면,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정부들은 대부분 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걸로 자기를 부패 숨기고 있고, 네. 좀 정말 약간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너무 많이 하니까 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지지를 받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전에 총선도 그렇고 제가 해석하는 총선은 약간 그 느낌이거든요. 그 흔히 말하는 잘못된 보수나 약간 본인들이 보수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보면 진보적이에요. 현재 그거에 비해서는 현재 네. 정권에 비해서는 진보적이고 할 소리를 하니까 본인들이 뺏기는 파일을 안 뺏기려고 적개심에 투표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2년도 총선이 저는 그렇게 해서 뽑힌 사람이 윤석열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사람들이 그렇게 그 사람을 신뢰하고 대통령 후보라고 했으면 그렇게 접전이거나 뭐 50% 밑으로 선출될 이유가 없죠, 사실은. 대통령 자리로. 약간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의뢰 정치인 상의 느낌이긴 한데 저는 그런 타입이 아니라서 네. 왜 사람들이 그거에 기대를 걸고 이게 방법인지를 알기는 하겠어요. 근데 그냥 제 선호상 그분들을 막 일반 사람들만큼 선호하거나 뭐 깊이 파보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목화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이런 기본이 네. 안 돼 있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우리 네. 야당 대표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목화님이 생각하는 정치 이상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치 이상향. 그런 네. 사람들이 지금은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이런 게 있을까요? 음, 정치인들은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 예, 사실 이거에 대해서 되게 지금 시점에서. 회의적이긴 한 게, 네, 지금 시점에서는 네. 요새 그런 거 나오죠. 공천 개입했고, 막 녹취록이 뜨고 이러잖아요. 그쵸. 큰 거 떴죠. 그, 그, 그거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왜냐면, 아, 예. 제가 아는 게 맞으면, 네. 22년, 가 얼마 전에 했잖아요. 그 네. 4월 달에 선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회기는 넘어갔어요. 앞으로 4년이 지금 그 뽑힌 분들이 하실 임기일 텐데, 네. 4년, 5년이? 그러면은 첫 해에 이게 터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시기상. 네. 첫 해에 터진 거니까 그거를 빨리 매듭을 짓고 필요한 부분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지금 한국인들의 삶은 굉장히 고달파요. 노동시간도 그렇고 물가도 그렇고. 네. 근데 그거를 정말 통상적인 절차로 뭐 정책을 내서 투표를 받고 시행하기에는 사실은 시간이 걸려요. 그 시간이 걸리고 이분들이 그거를 바로 한다고 해도 이게 바로 결과를 보이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러느니 아예 증거가 나와 있고 네. 약간 힘을 실어줄 만한 그 상황이면 그 모든 문제들을 일으켜 놓은 장본의 그 근본을 뿌리 뽑는 게 낫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과 조국신당은 네. 지금 가장 윤석열한테 타격이 된 일단은 어제 당장에 이제 서울의 소리에서 보도된 음, 이제 음, 속보로 뜬 그 이명수 음, 기자와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 그 국민의힘 김비서와의 그 녹취록 음. 거기에 좀 집중해서 싸워야 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그러니까 할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지금의 정권이 지지율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 상황이 되고도 지금 잘못한 걸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책 그렇죠. 밖으로 안 내보내고 싶어 하고. 이게 무슨 정치인이에요. 그냥 그거지. 그러니까 계속 말하지만 제가 보는 윤석열은 약간 7살짜리 유치원생이 그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햄버거 돌리고 자기가 그 반에 그 반장이 된 것처럼 행동하거든요. 지금 네, 정치하는 걸 보면. 네, 그리고 약간 왜 그 어린애들 학교 보면은 꼭 되게 순수한 마음으로 누구 좋아해가지고 뭘 사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뜯어먹을 때도 김건희가 뜯어먹고 뒤에서 할 거 다 해먹고 이제 앞에 그분이 서 있는 거죠. 본인이 대통령이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런 걸 정치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니까 네,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뿌리를 먼저 뽑아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개선할 거 많은데 네,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네. 사람들이 그걸 개선해야 된다고 아무리 말해도 주목을 할까요? 변하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하신 말씀에 굉장히 또 공감이 가는 게 뭐냐면은 민주당이랑 조국신당이 그 어제 보니까 그 서울의 소리를 실방으로 본 사람들이 거의 7만 명이 거의 10만 명이 가까이 됐다고 하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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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거기에 이제 동시 반영한 이제 추경이나 그런 다른 거까지 다 합해가지고 하면 통산하면은 거의 17만 명이 어제 그 속보를 녹취록 공개를 봤다고 해요. 네, 그럼 엄청 큰 거에 터진 거잖아요. 진짜 엄청 큰 거고 그렇죠. 이걸로 모여가지고 이제 쳐야 되는데 지금 당장에 네이버에 민주당을 검색해가지고 이제 관련 기사를 보면은 물론 기자들이 안 쓰는 것도 있겠지만은 지금 모든 기사들이 그 축구협회 인생이 뭐 음, 사퇴하겠다 이런 것들이랑 그리고 조국여신당 민주당 10월 이제 재보궐선거 이제 뭐냐 그런 기사밖에 없네요. 오늘 연합뉴스에 희대의 헛소리 기사가 하나가 떴네요. 네, 음, 한동훈 대표가 좋아해서 고기를 준비해가지고 여당 내 지도부와 만찬을 했다. 이거를 종합 기사로 낼 만한
그건지 모르겠는데, 새 네. 지도부를 격려할 게 아니고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이렇게 흐름을 못 읽는 사람을 왜 리더를 안 쳐놔요? 이준석이요. 아니요,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에 관한 기사예요. 오늘 8시에 뜬 거. 오늘 오후 8시 4분. 아, 윤석열이 뭐였다고요? 그러니까 그 새로운 지도부랑 만찬을 했대요. 한동훈 대표가 고기를 좋아해서 준비했다고. 새로운 알고 싶지 않거든요. 예. 근데 알고 싶지 않거든요. 국민들은 이걸 알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필요 없는 뉴스네요, 그냥. 네. 무슨 80년대도 아니고 언론이 이 짓거리를 왜 하고 있어요? 우리 각하께서 이제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얼마나 자애로우시고 훌륭하신 분이십니까? 이거 아니에요, 그냥. 네, 필요 없는 그런 기사네. 얘기인 것 같은데 네. 이게 포탈에 뜰 정도면 사실상 언론 외압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알고 지금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건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이잖아요. 오늘 네. 하루 종일 이제 뉴스공장부터 해가지고 매불쇼부터 해가지고 지금 그걸 다루고 있잖아요. 네네. 지금 김건희 공천 개입 보였어요, 어제? 저는 내용을 안 봤지만 대강 아. 어떤 내용일지는 알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민주당이 물고 늘어져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오늘 당장은 뉴스가 하나도 안 떴어요. 지금 민주당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외압을 받고 있거나 하나는 정말 이거를 하지 마라 라고 외압을 제대로 받고 있거나 네. 다른 하나는 그 이후에 증거가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켜보는 걸 수도 있어요. 찾았네. 여기 강원일보에 하나 있네요. 네,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 즉각 수사해야 되고 이거 거부하면은 범죄 은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뭐 어차피 2년 이상 계속 뭐 범죄를 밥 먹듯이 했는데 뭐 그걸 범죄로 생각하겠어요 본인들이. 네.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많이 비판적이신데 민주당이랑 조국혁신당의 이제 반응 속도, 이제 싸우는 뭐 강도 이거 어떻게 보세요? 약간 잘 하고 있다 보세요? 어떤 거요? 다시 한 번만 질문을 해주시겠어요? 쉽게 해서 그냥 민주당이랑 조국혁신당이 지금 잘 하고 있다 보세요? 그냥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것만으로 대단하다고 생각은 해요. 왜냐면 네. 끌어내리려면 얼마든지 끌어내릴 수 있고, 네. 그리고 국민들 입장도 좀 대단하긴 한 게, 지칠 수 있어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증거가 나오고 이런데 2년 이상이 걸렸잖아요. 네. 본인들이 원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어쨌든. 그러니까 이건 아니라고, 어쨌든 계속 투표를 얘기하는데 그게 얼마나 인내심이 있는 행동이에요. 24년도 선거에서도 보여줬던 것처럼 그게 막 쉽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 대단한 거고 네. 뭐 일부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 자리를 어떻게 하라고 앉혀놨는데 지금 이 모양으로 만들었냐. 그러면 본인들이 해보면 돼요. 그럼 목화님께서 지금 일단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정치인 중에서는 마음에 드는 정치인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네네. 정치인은 이래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나요? 한국 같은 경우는 국민의 삶에 관심이 진짜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25만 원을 제가 좋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25만 원을 받을 것 같아서 좋게 보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네. 25만 원이 누구 코에 붙이면 매우 작은 돈일 수 있어요. 네. 근데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월급이 200만 원이고 네. 그걸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25만 원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생각보다 한국이 아무리 잘 살고 있다고 해도 상대적인 빈곤이 너무 커서 네. 없으려면 진짜 죽어라 없을 수 있어요. 국민들이 일을 하고 뭘 해도 네. 사회적인 구조상 그러니까 그런 거를 구제하겠다고 지금 25만 원을 내걸고 이러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뭐 사건 터지면 다른 걸로 덮거나 그거를 굳이 어떤 한 사람을 지칭해서 이 사람 잘못이고 이런 거라고 몰아가서 빨리 해결하는 게 아니고 좀
뭐가 문제고 뭐가 문제가 아닌지를 낱낱이 생각을 해가지고 그거를 가려냈으면 좋겠거든요. 그게 정치죠, 사실은. 그러라고 앉혀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 사람이 없다. 없죠. 음, 뭐 본인들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네. 너무 짧으면 뭐 작은 거 하나라도 개선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생각보다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뭐 갑작스럽게 드라마틱하게 나라가 좋아지는 걸 기대하지는 않아요. 음, 그러니까 하나하나 국민의 입장에서 좀 깊이 좀 파고들고 끈질기게 약간 좀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정치인이 그렇죠. 있어야 한다. 그런 걸 해야죠. 그럼 정책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민생지원금 25만 원이 가장 바람직하다 보시는 거예요? 네,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면 그 사람의 몸도 일정 기간 지나면 성장이 끝나요. 네. 그 나머지 일생 동안 평생 돌봐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병이 생기나 뭐 네. 어디가 기능 부전이 생기나 돌봐야 되는데 네. 하다못해 사람의 육체도 그런데 국가가 어떻게 무한 성장을 해요. 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계속 성장을 하긴 했어요. 근데 봐왔잖아요. 그렇게 성장 얘기하다가 나라 꼴이 어떻게 됐는지. 이제 어느 순간 다 같이 성장하던 게 대기업만 성장하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다기보다는 네. 한계가 이미 지난 거죠. 아, 더 성장할 수 있는 한계가? 네. 한계가 이미 지난 거고, 그러니까 네. 적절하게 뒤를 돌아보면서 뭐가 문제인지도 파악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개선을 해나갈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전혀 쳐다보질 않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그 개선을 하려면은 어떤 게 중요한 것 같으세요? 일단, 좀 되게 진부한 코드긴 한데, 공정이나 뭐 약간 평등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음, 정말로 공정했으면 좋겠어요. 매번 어떤 프레임, 뭐 서울권 대학교, 20대 남성 이런 걸로 사건들을 항상 가리고 볼 게 아니고 정말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뭘 원하는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한국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 그 정치인 한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네. 뭐 20대 남자가 이렇고 저렇고, 뭐 30대 남자 여자가 이렇고 저렇고, 어느 지역이 그렇다고 구분을 하면서 그거를 가려갈 게 아니고, 네. 다 필요 없고 진짜 국민이 원하는 게 뭐냐, 그거를 좀 해야 될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 목사님이 생각했을 때 지금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거 뭐라 생각하세요? 물가 잡는 거? 물가 잡는 거. 그럼 그거랑 임금? 네, 물가를 그러면은 잡아야 하는데, 네. 이제 가장 좀 바람직한 해결책이 있을까요? 목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유통구조가 개선돼야 되긴 할 거고, 1차적으로. 네. 그러니까 구조적인 느낌에서는 그게 있어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제일 많이 바꿔야 되는 게 사람 소중함들을 좀 알아야 돼요, 한국은. 네, 네. 그리고 노동력으로 너무 성장한 국가다 보니까, 네. 그걸 되게 쉽게 생각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A가 일자리를 그만두면 A의 자리에 B가 어차피 들어올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건 너무 옛날 얘기고, 네. 정말 기본적인 것부터 좀 제대로 고려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200만 원이 지금 최저 월급이잖아요. 208만 원, 9만 원 뭐 이렇거든요. 세금을 네, 네. 떼면. 네. 근데 밖에 나가서 하루에 점심을 먹는데 13,000원이 들어요. 최소한 12,000원, 13,000원 준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밥값으로 임금의 20% 이상이 빠진다는 소린데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한국이 못 사는 나라가 아닌데. 이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민생지원금 25만 원 해봤자 네. 한 끼 식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 원대인데 네. 그러니까 아무리 못 사는 집안이라도 25만 원이면은 지금 대한민국 물가로는 하루에 뭐 두 끼씩 먹는다 쳐도 2만 원, 2만 원 해가지고 뭐 보름도 못 쓰는 돈인데 식비로 해결해도 네. 그게 좀 좋은 정책일까요, 진짜? 네. 어떻게 해요? 그거를 시행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네. 알잖아요. 이게 왜 25만 원이 돼야 되는지 기준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를 폐지를 하든지 고치든지 아니면 네. 사람들한테 줄 거면 예산을 이렇게 해서 해라라는 뒤에 얘기가 나오고 이게 왜 중요한지 알게 되잖아요. 그걸 시행을 하면. 네. 아니, 그게 무슨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게 일단 1차로는 본인이 그런 보상을 못 받아봤기 때문이고 2차로는 어디 국고 이런 데서 갑자기 무슨 우리 계좌 빼듯이 25만 원 해서 주는 건 줄 알아요. 네네. 그게 현금으로만 지급되는 게 아니에요. 뭐 네네. 지역 화폐라던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거고 네. 솔직히 말해서 그 25만 원 준다고 국가가 망하진 않아요. 한국이 네. 그렇게 못 사는 나라는 아니에요. 네. 세금을 냈으면 이런데 사람이 살게 해주겠다고 하는 정책에 들어가야지. 네. 왜 집값을 고정시키고 네. 자기들 세금 덜 내는 거에 그거를 해요. 세금은 사람들 잘 살라고 국가가 쓰는 돈인데, 그러면서, 네. 그거에 왜 본인들 재산을 지키려고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하는 거에 지지표를 던지고 그러고 앉아있어요. 네.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저희가 어쨌든 민생 이제 코로나 지원금 해가지고 뭐 전 네, 국민적으로도 뿌린 것도 있고 이제 특정 기관만 뿌린 것도 이렇게 한번 시도를 이미 했었잖아요. 솔직히 그때 네네, 대한민국에 안 받은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 보는데 네. 요번에도 25만 원을 긴급적으로 지급하자 이거 아닙니까? 약간 좀 긴급 이제 좀 비상사태니까 음, 그만큼 음, 경제가 음, 음, 위험하니까 그러면 음, 음. 그거를 이번에 한 번 정도는 괜찮은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게 있어야 된다 보세요? 저는 분기별로 한두 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분기별로요. 그러니까 이게 매달, 뭐 매년 이런 거라기보다는 네, 왜냐면 한국이 항상 분기별로 경제를 분석을 하거든요. 뭐 네, 수출이 잘 되는지, 물가가 얼만큼 올랐는지 그런 네, 지표들이 다 있는데 네, 걔를 써가지고 해도 되는 일 아니에요. 정말 그게 봤을 때 뭐 25만 원을 처음으로 준 4개월 전에 비해서 나아졌다 하면 네, 이거를 세대별로 줄이든지 바꿀 수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여지들이 분명히 있고 그거를 증명시켜줄 지표들이 국가 통계로 다 있는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지표가 네, 이제 어쨌든 우리가 정말 위급한 상황일 때, 비상 상황일 때 이제 네, 한번 쫙 수요를 해가지고 이제 소비가 급진적으로 네, 늘어가지고 경제 활성화가 된 그 지표잖아요. 이제 네, 순식간에 이제 사람들 소비가 자연스럽게 권장되고 지역의 네, 사람들이 지역 화폐로 돈을 받으니까 그 지역 사회에서 돈을 써가면서 이제 네, 경제가 좀 산 거잖아요. 그 자영업자들도 네, 살고 네, 그런 네, 효과가 있었잖아요, 실제로. 네,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건 그거예요. 제가 이제 경기도 살아서 저도 이제 10년 전부터 지역 화폐를 잘 쓰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지역 음, 화폐 자체가 이제 잘 활성화되면은 이게 네. 굳이 전 국민적으로 이게 뿌리지 않아도 충분히 해결될 것 같거든요. 지역 화폐 써보셨어요? 그게, 네. 그러니까 저도 성남이랑 이런 데서 잘 되는 걸 봤는데 저는 네, 지역커피 한계가 뭐냐면 네, 수도권만 잘 돼요. 네, 그러니까 지역 카페도 되게 좋아요. 의도 되게 좋고 한데 네, 저는 지방에서 오래 살아봤고 지방의 경제를 많이 봤으니까 알지만 네, 수도권 같이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수도권은 그래도 사람들이 뭐 전통시장 갈 때 그 지역 카페 사서 쓰고 이런 걸 봤는데 네, 그게 지방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고 네, 그러니까 뭔가 이런 거에서도 지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네. 전국적으로 딱 봤을 때 그 현금을 주는 게 맞아요. 사실은. 정말로 전국적인 그러니까 게 필요하다고 저 하면.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그럼 음. 지방에서는 잘 되고 왜 수도권에서만 잘 된다 보세요? 지방에서 안 되고? 그러니까 수도권 같은 경우는 네, 그거를 되게 자주 노출을 시켜요. 예를 네, 들어서 뭐 서울 같은 경우면 네, 버스 광고에서도 나오고 네, 무슨 지면 광고에도 다 나오고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서울 경기처럼 지자체가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네. 있는지 모르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렇다는 얘기는 네. 네. 그러니까 이렇다는 지역 얘기는 화폐 자체가 문제가 네. 아니라 그거를 잘 활용을 안 하는 그 지방 그 공무원도 문제 아닌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게 근데 네, 지금 25만 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이유는 사람들이 네, 소비를 해야 되는 게 목적인 거지.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목적은 소비잖아요. 네, 소비를 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자. 근데 몰라요. 정작 그 활성화되어야 되는 지역의 사람들이 그 지역 카페를 몰라요. 그럼 그거는 그 사람을 탓이지 말까 말 그대로 그렇게 홍보를 안 한
그런 지역의 문제지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럼 줘서 뭐 할 거예요? 그냥 저기 어디 서랍에 남는 거지.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예산 투입은 어쨌든 지방마다 다 되고 있고 그 지역 네. 화폐를 쓸 수 있는 우리 시장이나 자영업자들은 전국에 음, 어디나 다 있는데 그러면 음, 공무원들이 그 지역 화폐를 잘 홍보하고 잘 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것만 잘 네. 되면은 수도권처럼 지방들도 충분히 혜택을 볼 수 있는 국민이랑 자영업자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건데 그럼 공무원들을 조금 더 강하게 이제 좀 홍보를 하라고 예산을 그쪽으로 쓰라고 이렇게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네, 1차적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그 예산을 정확히 쓸 것 같지도 않으며, 네. 2차적으로는 사람들이 시간이 걸려요. 그렇다고. 아, 그러니까 그걸 아무리 잘 홍보한다고 한들, 그게 적응이 되고, 그게 소비 심리로 정착한 데는 시간이 걸려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민생지원금 25만 원은 지금 지역화폐로 나가는 거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것까지는 자세히는 아, 보진 않았는데, 네네네. 아마도 성남시처럼 그렇게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안타까운 게 네, 되게 수도권 위주의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네, 물론 문제가 많아요. 물론 되게 그, 뭐라 그래야 되냐. 한계도 많고 하지만, 할 건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현금을 주면은 이제 네. 물론 이제 그러니까 지역화폐의 장점이 그거잖아요. 이제 조그만 소상공인 이런 자영업자 이런 음, 업체들에 한해서 대형마트나 이런 음, 데 안 되고 이제 음, 기본 우리 주변 이웃들의 약간 좀 경제 활성화 시장 이런 데를 좀 음,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음, 조금 더 이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그래서 지역 화폐를 쓰는 건데 근데 이제 모카님 말씀은 현금으로 해가지고 일단 뭐든 뭐 어디에 투자를 하든 어디에 어 돈을 버리든 일단은 현금으로 다 지급이 돼야 일단은 어디든지 소비가 돼야 경제가 돌아간다 이 말씀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그 네. 제가 지역 카페에 되게 약간 회의감을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네. 사람들이 전통시장을 안 가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음, 그 전통시장이 보장되어야 될 곳은 맞아요. 보호해야 될 곳은 맞고, 확실하게 오래된 그런 도매 수단이니까, 도매 장소고 하니까, 그런 장이니까 중요한 건 맞는데, 품질이 대단하 좋지도 않고요, 일단. 음, 1차적으로. 2차적으로 품질을 넘어서서 가격이 그렇다고 경쟁력이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지역 카페를 쓰고 싶으면 가격 경쟁력을 확보를 할 그런 예비적인 정책을 정확하게 말을 하던가, 네. 뭘 좀 깊이 알아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빨리빨리 주자 이게 아니라 아무리 긴급하다고 할지라도 네.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런 데에서 이제 국민들한테 얼마나 관심이 있냐가 네. 다 드러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윤석열 정부 자체가 국민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이제 거기서부터가 이제 삐끗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에서만 지역화폐에 대해서 잘 활용이 되니까 지방의 이런 공무원들이 그 지역화폐에 대해서 계속해서 홍보를 안 하고 그냥 잘 활용을 못 하니까 아직 이득을 못 네. 보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문재인 정권 때만 해도 참 지역화폐가 잘 홍보가 되고 잘 돌아갔고 거기에 이제 지역화폐 관련 배달 등급까지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국가 사업이 있었는데 윤석열 정권 네. 되면서 그런 사업들이 다 이제 묻히거나 진행이 안 되거나 이제 그러고 있거든요. 음, 음. 그러면 결국 돌고 돌아서 다시 윤석열 정부 문제겠네요. 그렇죠. 네, 그걸 안 한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윤석열 정부에 대한 문제는 위치하고 그러면은 그나마 뭐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더라도 네. 약간 지금 있는 정치인 중에서 그나마 이 사람은 좀 그나마 봐줄만 하다. 잘 이것도 없을까요? 모르겠는데. 아, 아예 없어요. 네. 잘 아, 모르겠는데. 다 비슷해서. 그러니까 진짜 딱 보시기에 그냥 이재명이든 조국이든 아니면 이준석도 마찬가지고 그냥 국민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준석은 국회의원이라고 하기도 부끄러운 사람이고요. 말하는 거나 그런 거 들어보면. 네, 그 사람은 답답한 사람이고. 네, 그러니까 약간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네, 꼭 큰 일이 되게 오래 가고 네, 그거를 해결하는 되게 영웅적인 사람이 나타나고 끝나요. 그러니까 지속성이 있는 게 아니라 네. 한국 정치에 그 돌아가는 걸 보면 음, 그런 사람이 없어서 좀 안타깝기는 해요. 그러면은, 이제 이준석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면은, 어, 이재명이랑 조국에 대한 비판 하나씩만 좀 마지막으로 하고 끝내기로 하죠. 이재명 대표는 네, 제가 대학교 때 성남시장이었거든요. 네, 대학교 다닐 때 성남시장이었고 성남이 되게 못 사는 동네였어요. 네, 원래 서울 근처지만 막 별거 없고 이랬는데 그렇죠. 확실히 이재명 시장이 성남을 맡으면서 바뀐 게 되게 많아요. 거의 네, 망하기 직전에 지방자치단체가 갑자기 잘 살고 좀 되게 정비가 되고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네, 그리고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저는 그분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고 제가 잘 몰라요. 근데 그 2010년대 초반에 이제 교수하실 때 잠깐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저희 학교에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고 이래서. 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왜 정치인 됐지 궁금하기는 해요. 그냥 차라리 학자로 남았어도 될 걸. 그러니까, 뭘 그렇게. 이게 뭐가, 이게 제 질문은, 그러니까 지금 마음에 드는 정치인이 네. 없다고 하셨으니까, 네네, 일단 네. 이재명이랑 조국이 왜 마음에 들지 네. 않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아, 굳이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막, 기존의 정치인이 좋거나 나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되게 영웅적인 인물로 그려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네, 성남에서 했었던 일이나 그걸 보면. 근데 그게 다예요. 음, 본인의 가족 문제도 있고, 네, 그러니까 물론 정치인으로서는 좋은 사람일 수 있는데 그 사람이 하는 게 지속성이 있냐에 의문이 들고 아, 일단은 그러니까 이재명이 딱 와서 5년 하고 그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별로 막 그 사람이 됐다고 대단한 게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5년 동안 뭘 한다고 해서 네, 그런 한계가 좀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있고 물론 이분이 돼야 되지만 근데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저는 정치인이 왜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네, 그냥 교수하시고 하시던 거 하면 되는데, 네, 무슨 이유로 갑자기 정치인을 해서 그런 일을 터지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겠고, 네, 정말 그냥 모르겠어요. 뭘 목표로 해서 그렇게 나서고 싶은 건 잘 모르겠고, 감이 안 와요. 그냥 그분이 정치인으로 딱 이것저것 하는 걸 보기는 보는데, 저게 과연 뭐, 큰 의미가 있을까? 이런 일단 생각이 들기는 해요. 조국 대표가 말하기를 본인은 윤석열 정권을 끝내기 위해서,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기 위해서 이제 정치에 뛰어들었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그렇게 말했으면 반대로 질문할 수도 끝나면 그래서 뭐 할 건데요? 아, 그렇게 물어볼 수 있죠. 끝나면 그래서 어떤 사람일 건데? 그러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지. 끝나고 나서는 이제 박은정 이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권과 함께 자기도 사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전혀 네. 사람이 권력을 한번 맛보기 시작하면 예. 달라질 수 있어요. 아니, 모르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거. 목사님 말씀은 일단은 그 정치를 이게 목적을 하고 목적을 달성한 후를 계속 아까부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재명 마찬가지고 윤석열 정권은 영웅적으로 이제 대표가 돼서 영웅이 돼서 이제 윤석열 정권을 끝내고 나서 그 5년이 굉장히 이제 아무것도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다라기보다는 네. 5년으로 그렇게 목표한 바가 바로 눈에 띌 것 같진 않다는 거예요. 아,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없을 것 같다. 네. 그럼 그건 이재명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그냥 좀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기는 한데, 예. 그러니까 그 비판이 이거 아닌데, 뭐라고 그러면. 설명해야 돼? 마음에 안 드는 이유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고, 그러니까 딱히 정말로 막 선호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서 막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거의 이재명 지지자 수준이에요. 뭐, 이제 마음에 그렇지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저는 없다면 말씀하시면서. 지지하진 않거든요. 지지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 네, 사람이 돼도 그만이고, 안 돼도 그만이긴 한데, 네, 막 저를 그렇게 큰 마음 쓰는 건 아닌데, 너무 막 그려지는 게 딱 그러니까, 그 느낌이니까, 그냥 저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정치인이거든요? 다만, 더 가능성이 많은 사람인 거지. 그러니까 막, 그거죠.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마음에 드는 정치인이 일단 현존하지 않다. 현재 정치하는 사람 중에서는 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중에 이재명도 있잖아요. 이재명이 지금 당대표고 가장 이제 막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그 네. 사람이 왜 마음에 들지 않는지, 그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깊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 근데 약간 좀 굳이 고르다고 하면 이 사람이 영웅적으로 그려지는 부분을 제가 안 좋아하는 것 같기는 해요. 너무 얘밖에 영웅시되는 없다. 게, 네. 그러니까 그냥 역량 있는 사람 맞고 그런데 음, 아무래도 대통령이 되는 거랑 정치인으로 남는 건 다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진짜 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역량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의 마지막 지위가 대통령이 되는 것과 네, 국회의원이 되는 건 다르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안 좋아하는 게 뭐냐면 네. 가능성 있고 다 좋은데 이 사람을 너무 막 진짜 모든 게 가능한 영웅처럼 그려지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게 정말 가능한가? 의문은 들거든요. 물론 저 사람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 대항할 수 있는 대항 세력이 대항 권력이 쉽게 말하면 근데 그 대항 권력이 정말 의미가 있는 걸까라고 더 멀리 나가서 얘기하면 똑같을 것 같거든요. 그냥 성격이 약간 다른 느낌의 방향인 거지. 뭐 얼만큼 크게 드라마틱하게 바뀔 것 같지도 않은데 너무 그 사람한테 거는 게 많으니까 그게 싫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재명이란 인간이나 이재명이란 정치인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싫다 이게 아니라 네. 이재명이란 사람에 대한 너무 과대평가된 이런 현상에 대해서 좀 싫다는 거 아닌가요? 네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막 싫어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아, 그래요. 좋아하지도 않지만 싫어하지도 않아요. 아, 그러면은 조국이 마음에 안 드는 이유는 뭘까요? 아, 진짜 이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왜 정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수로 그냥 네. 그러면은 어떻게 했어야 된다고 보세요, 조국이? 그러니까 물론 목적은 이해가 돼요. 네, 지금 무슨 거지 같은 정권을 뭐 심판으로 왔다. 네, 뭐 이러면서 나온 것 같은데 네, 무슨 근거로 어떻게 심판할 건지도 모르겠고 음, 그리고 논란이 있었던 사건이 많잖아요. 조민 문제도 그렇고 네. 한국인들이 제일 민감해하는 건 다 건드려 놓고 해결이 된 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것도 아, 음, 그런 문제도 해결을 못했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정치 권력에서 와가지고 본인과 엮여 있는 그런 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물론 음모도 많았고 되게 외역도 많아서 네, 그것도 가르쳐야 될 게 많지만 그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해결이 안 났는데 네. 어떻게 한 국가의 리더나 큰 정치인의 위치에 서서 그걸 음, 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죠, 제 입장은. 그러니까 조국이란 사람은 정치에 네. 대한 능력도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 정치를 시작하고 나서 그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지도 않고 있다 이거 아닌가요? 네, 막 딱히 정치적으로 대단한 능력이 있어 보이지도 않아요. 음, 애초에 기대도 안 되는데 하는 거 보면 볼수록 기대가 더 안 된다. 왜냐면 저는 그분을 학자로만 봤기 때문에 아, 그거에 대한 이미지는 신뢰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저서를 하거나 강의를 하는 걸 들어봤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가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정치를 한다까지는 이해가 안 돼요. 그것까지는 막 와닿지도 않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아, 저는 약간 일단은 이제 목화님에 대한 소개를 대한민국 정치 혐오자라고 이렇게 혐오론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일단 네네. 이재명에 대해서 제대로 된 비판이 약간 안 나와가지고 아, 뭐
네, 예. 이게 매력적이야. 이재명이란 정치인 자체가 네. 매력적이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매력적이지 않는 이유. 예, 끌리지 않는 음, 이유. 현상 말고 그냥 이제 정치인 자체가 활동이나 이런 거. 음, 아무래도 본인 뒤에 숨겨져 있는 범죄라든지, 음. 그분도 범죄 의혹 가지고 있잖아요. 예, 어쨌든. 그게 네. 민감할 수밖에 없고, 그거에 대해서 잘 해명된 바가 없고, 음, 어쨌든, 뭐, 아파서도 말했던 대로 외압이 있었든, 뭐가 있었든, 음, 해결되진 않았잖아요. 그게 명쾌하게. 사람들이, 아, 이게 이런 얘기구나라고,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밝혀진 게 아니고, 네, 또 그게 먼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 범죄와 연관된 사람들이. 네. 보면 뭐 본인 형과 관련된 사건들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보면 뭐 자질이 정말 의심될 수도 있죠. 사실. 음, 계속해서 이런 수사에 대해서 끌고 가는 이런 상황 자체가, 네, 그러니까 그 그, 수사의 표적이 된다는 것 자체가 네. 문제가 있는 걸 수도 있죠. 정말. 아, 그러니까 뭐 수사가 그, 과잉인 건 맞지만, 그래도 이게 정말 좀 그렇게 깔끔하진 않다. 네, 문제인 거니까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럼 아닐 땐 굴뚝에 연기 난다고 갑자기 어느 문제로 갑자기 본인이 안 한 걸로 문제가 터져가지고 그게 스캔들이 되거나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봐서는 영향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이거는 좀 한계지 않나 생각은 들어요. 음, 그러면 정치인으로서의 능력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재명에 대해서? 눈치가 빠르고 역량이 있긴 있어요, 확실하게. 할 말 안 할 말 정확히 가려서는 사람 같기는 해요. 아, 물론 가끔 실험도 하고 하는데, 그 말의 의도가 드러나기는 해요. 네, 그, TPO 맞춘다 그러죠. 네. 우리 그 전문적인 말로 하면,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잘 할 줄 알아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가장 네. 정치인으로서 잘한 게 있을까요? 잘한 거? 잘한 게 뭘까요? 그러니까 민주당 당대표로서 활동하면서 아 이거는 좀 잘했다 네. 이런 게 있을까요? 제일 잘한 건 국민들의 지지를 끌어낸 거. 그 어떻게요? 총선 결과. 아 4월달. 총선 결과가 이재명의 공이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네, 사람을 끌어모으고 그런 네, 건 잘할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특정 아젠다는 잘 모르겠고 저는. 네, 왜냐면 그것도 정치는 능력이거든요. 네, 똑같은 개소리를 해도 그 개소리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그 사람들이 집단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는데 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잘해요. 그러니까 틀 만들고 쉽게 말하면 정말 행정가처럼 틀을 만들어가지고 네, 그 틀을 지속하는 그런 일은 잘해요. 근데 그게 정치인들한테도 필요한 역량이긴 하거든요. 네. 그런 건 확실히 잘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거는 이제 네, 아까 말씀하신 거는 200석, 그러니까 그 190, 총선 승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재명의 공으로서 말을 할 수 있죠, 결과적으로는. 네, 제가 여쭤본 거는 그러면은 그 네. 총선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이재명이 잘한 행동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국민의 그런 걸 끌어모았잖아요. 어떤 행동으로서 그런 것들을 좀 이끌어 모았다 보세요, 이재명이. 하, 어떤 행동. 어떤 정치적 능력을 발휘해서 그런 걸 다 만들었다 보세요, 이재명이. 제가 잘 모르겠긴 한데 네. 확실히 윤석열에 비해서 이재명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걸 약속하는 사람 같거든요. 아, 그러니까 윤석열은 그냥 네, 벌리고 보는 사람이에요, 보면. 네, 자기가 하고 싶은 뭔가가 있으면 무조건 버리고 봐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앞뒤를 가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네, 지금까지 하는 걸 보면. 네, 근데 이재명 대표는 그거를 좀 하는 사람 같거든요. 본인의 역량이 딱 어딘지도 아는 것 같고, 윤석열에 비해서. 뭐가 불가능하고 뭐가 가능한지는 가려서 얘기를 할 줄 아는 사람 같아요. 정치인으로서, 확실히. 그러니까 윤석열보단 낫다. 이렇게 쉽게 말해서.
그 사람이랑 비교하는 게 조금 웃기긴 한데, 아, 그러니까 그,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죠. 일단은 같은 대선 후보였는데 대선 네. 후보로서 지금까지 잘 살아남아가지고 윤석열과의 행동이 비교될 수밖에 없는 위치 상황이 있었죠. 그리고, 네. 그, 믿음을 줄 만큼의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발언이나 그런 걸 보면 사람들이 아, 뭘 원하는지는 알아요. 적어도. 그런 얘기를 해준다. 네. 그러니까 막 그게 아, 단순하게 막 자신이 선출되기 위해서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느낌이 아니라 네. 그 그 한국 사회나 어떤 구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지적할 줄 알아요. 이 사람은. 아,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지지받고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앞에도 말했듯이 그 사람이 소비되는 이미지 자체는 선호하진 않아요. 음, 알겠습니다. 일단 어떤 말씀이신지 대충 알겠습니다. 어쨌든 네. 이재명과 조국 그리고 이제 뭐 이준석이랑 그 국민의힘 뭐 한동훈 이런 애들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니까 왜 마음에 안 드는지 네. 네. 네, 뭐 충분히 이해가 된 것 같네요. 뭐 어쨌든 시대의 흐름이 이재명이니까 이재명을 어쩔 수 없이 지지할 뿐이지 지금 네. 대한민국 정치 자체의 정치인들 중에서는 여전히 모카님의 마음에 드는 정치인은 없다 이렇게 결론 내면 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모카님의 마음에 드는 정치인이 나올 때까지 앞으로 투표권은 있으시죠? 근데 해외 글쎄, 네, 있긴 한데 그 전에 제가 한국을 떠나지 않을까. 아 나오시기 전에. 왜요? 왜요? 저는 지금 다시 해외로 넘어갈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물론 선거를 하겠죠. 선거할 것 네.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아니 선거 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왜 뭐 어떤 것 때문에 또 해외 아예 가시는 거 이민을? 저는 석사도 해외에서 했는데 박사학위를 받으러 가려고 해서 아마 네. 거기서 계속 살겠죠, 그러면? 아 해외가 어딘데요? 제가 스웨덴에서 석사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거기로 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스웨덴 시민권을 딸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네. 가능하다면 그 나라 사람으로 국적을 바꾸고 싶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스웨덴이랑 비교해서 지금 대한민국에는 괜찮은 정치인이 없다 이건가요? 쉽게 말해서? 그 나라도 괜찮은 정치인이 없기는 한데 똑같아요. 한국이랑 뭐 크게 다르진 않아요. 아 거기도 극우 그래요. 문제가 심해서. 음 알겠습니다. 그럼 뭐 그런 얘기는 뭐 일단은 한국 정치의 현안에서는 목사님한테 충분히 얘기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인터뷰 네. 참여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